크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포항으로 강연을 갑니다. 포항에서 오프라인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오후 1시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제가 분당으로 갑니다. 분당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2023년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제가 주식을 하는 어떤 시각을 배워가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 시장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에 이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약간 힘의 싸움이 조금 치열한 그런 느낌 만들고 있죠. 윗꼬리가 달린다든지 아랫꼬리가 달린다든지 하면서요. 더군다나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은 선물과 현물 사이에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보여진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일 옵션 만기를 또 앞두고 계속해서 약간의 차익을 노리기 위한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단타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집하는 물량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이 수급의 흐름인 것 같네요.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물 시장이 313.1포인트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현물 시장의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311.3포인트를 보이고 있죠. 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현물의 매수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흐름은 내일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내일이 만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일 이후에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방향을 만들어 나갈지는 이제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는 좀 리셋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이 있는가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은 크게 남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별로 없죠. 이제 이 정고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돌파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상승 여력은 무궁무진하겠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요만큼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아주 조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수도 올라가야 될 길은 많으나 삼성전자가 이끌어주지 못하면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고점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건데 이 고점이 낮아졌을 때 사실은 박스권을 이탈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탈할 것이다 또는 여기 고점까지 2500포인트까지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함부로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박하듯이 사서 2500까지 가면은 이득이고 안 가면 손해고 이런 식으로 약간 도박하듯이 베팅을 거시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크게 떨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켜보고 해도 괜찮다. 특히나 이렇게 하락이 끝난 요 횡보 자리에서는요 충분히 뜸을 들여야 돼요. 이 뜸을 들이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좀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빨리 사거나 또는 너무 빨리 팔아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나오는 잘못된 행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망세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물론 여기서 살아가지고 올라올 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운이 잘 따랐고 도박이 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다 어떻게 보면은 또 잘 맞췄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 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솔직히 좀 역부족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이라던가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고요. 운이 따라 가지고 도박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행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운이 따르는 사람들 보면서 도박을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시장을 좀 체크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4개의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SATENG부터 해서 JST나 이렇게 종목이 보여지고요. 4종목이 들어간 게 확인이 되고 있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17종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테마, 정치 테마 이런 것들과 아랍 테마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 방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조금 뛰어오르고 있는 게 좀 특징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유네코, 정리매매하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요. 이 유네코라는 기업은 정리매매하기 전 딱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정리매매 하는데도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급등세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묻지마 투자해가지고 대박인갑다, 수익이 날려는갑다라고 달려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리매매하는 종목에 달려드는 건 정말 최악의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테라사이언스라고 하는 기업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 급등 나온 거 확인되죠. 그래서 단기 급등 나오면 이렇게 단기 급락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항상 투자하시는데 명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JS티나부터 또 보도록 할 텐데요. JS티나가 오늘 급등을 한 건요, 김기문 회장이 이제 아랍에 방문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랍 사절단에 이제 합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김기문 회장이 누군가라고 하면은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인 거죠. 그래서 협회 같은 거의 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이 지금은 또 아랍에 방문하는데 사절단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아니 JS티나하고 김기문 회장하고는 무슨 관계인가 라고 보면요, 이 기업의 대주주가 김기문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기문 적혀있죠. 그래서 이렇게 33%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는데,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는 급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얼리, 뭐 핸드백, 시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면서 JS티나라는 브랜드로 좀 알려져 있는데, 사실 뭐 매출이 엄청나게 출중하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특히나 예전에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 이렇게 뭐 남북 경협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왔던 만큼 개성공단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적자가 이렇게 좀 심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영업 적자를 조금 해소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죠. 그런 특징 말고는 사실상 이렇게까지 급등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근데 이제 테마주로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을 이제 투자하셔가지고 뭐 장기로 보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한 4,000원도 안 갈 것 같은 느낌이죠. 3,800원도 안 갈 것 같아요. 바로 빠질 것 같네요, 이 느낌이.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내일 정도면은 이거 시세 바로 빼가지고 밀리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뭐 들고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3,500원대 정리하셔도 좋고요. 아랍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일시적인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안에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만약 JST나 가 흑자 전환한 것에 나는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좀 빠질 거 감안해서라도 좀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건 나쁘진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2,000원에 가깝게 떨어지게 된다면 뭐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좀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장기 투자 계획이 없으면서 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뭐 원전 폐기물 처리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급등 나오게 된 건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테크놀로지가 이제 급등이 나온 이슈가 있는가 라고 하면요, 없어요. 그냥 원자력 테마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원전 폐기물 관련주인 얘가 급등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사실상 뭐 많이 올라올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기업은 예전에 이제 문강배 사회이사라는 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었죠. 정치 테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또 기술적 반등과 함께 엮여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더 들고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전 폐기물 이야기는 사실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제 원전 다시 우리나라 가동을 시키고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논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테크놀로지가 지금은 단순 기술적 반등이지만 사실 올라갈 힘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 요 400원대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뭐 물론 이 종목은 동전주라 가지고 뭐 감자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사실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손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으로 좀 승부수를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래 단기 반등이 좀 700원, 800원대까지 단숨에 올라와 준다면은
손실이 좀 나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손실이 좀 커가지고 감자 두드려 맞고 하더라도 좀 멀리 보고 가져가서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애초에 이런 기업을 투자해서 들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일인 거긴 하죠. 그래서 이미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한다면 저는 손절보다는 조금 홀딩해보는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ATENG라는 기업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회사가 에코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살짝씩 뭐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2차 전지 뭐 재활용 그 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로 이렇게 엮였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상급등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주식수가 많이 없고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는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빈집털이 같은 느낌이죠. 뭐 주인이 있거나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테마주로 급등시켜서 단타 세력들이 좀 요즘에 장난질을 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막 반복을 하고요. 올라올 때도 그냥 단숨에 올라오면 참 좋은데 단숨에 올라오질 않고 올라와서 흔들고 또 올라와서 흔들고 올라와서 흔들고 막 이러다가 올라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잘못 투자하시게 되면 이 대응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접근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를 투자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대형주 중에서도 좀 탄탄한 기업으로 투자하시는 게 좀 좋고요. 좀 적어도 막 시가총액 3천억짜리 이상, 막 5천억짜리 이상 이런 기업들로 큰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맞지. 이런 소형주에 여러분들 요즘에 잘못 투자하시면은 정말로 계좌 손실률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먼저 들어가셨던 분들은 탈출하시는데 주력을 좀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4,000원에서 4,500원대까지 시세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왜 급등 나왔나요? 보니까 삼성과 독점 계약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로봇 산업화 솔루션, 요즘에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주 이렇게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이 이제 국내외 플랜트 부문에 있어가지고 2년간 독점 사업을 하겠다라는 하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에서 하는 모든 뭐 수주를 얘가 다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국내외 플랜트에서 HVAC 컨트롤이라고 하는 저도 산업에 대한 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HVAC 저게 뭔지는 저도 검색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 검색하기는 조금 늦은 것 같고 나중에 알아서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만 이제 입찰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하게 미친 듯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긴 힘들고요. 뭐 그래도 일단 저런 걸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건 좋은 이슈가 되겠죠. 대신에 요 종목도 품절주입니다. 주식수가 800만 주밖에 되질 않고요. 대주주 지분 500만 주가 묶여 있는 기업이라서 저런 이슈 한 방으로 역시 상한가로 빵 날아갈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자가 최근에 나고 있는 요게 바뀔 정도의, 그러니까 엄청 변할 정도의 시세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뭐 계약의 규모가 잘 나오진 않다 보니까 로봇 산업화 뭐 솔루션 쪽만 독점을 했다라는 건데 2년 동안 했을 때 영업이익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정도의 내용인지는 뉴스에서 아직까지는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몇 억 규모인지 그게 나오지 않아서 솔직히 그냥 뜬구름 잡는 뉴스인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 드네요. 자, 어찌됐든 품절주들이 요즘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 신규 상장했다가 시가가 이렇게 시세가 좀 많이 죽은 기업들이 요즘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에 맞춰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품절주인데다가 시세 죽은 종목들이 요즘에 다시 뛰어오르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엮여서 얘도 올라오는 것 같다. 그래서 얘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그런 로봇 산업화 쪽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미리 투자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탈출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는데 뭐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로봇 산업화,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대형주 위주로 좀 이렇게 좀 굳건하고 탄탄하고 실적도 좀 나오고 성장이라든가 전망도 좀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12,500원대 정도까지 올라오거나 약간 그 이상 올라와주면 타협보고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종목은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결국 오늘 네 종목을 봤는데 전부 다 개별 테마로만 올라온 것 같죠. 그리고 뜬구름 잡는 소문에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장입니다. 시장 자체가 이게 뭐 엄청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수가 올라오니까 지수가 올라가서 내 종목도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제 시장이 상승의 시작이다 라고 뭐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약간 김칫국 마시지 말고 우리 명절 이후까지만 조금만 지켜보자라는 것을 항상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 농사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망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려면은 좀 충분히 두들겨보고 지켜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관망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